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또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걸까요? 간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이 개파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내리 좀 빠지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자세한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일 대비 3.15% 하락한 2,5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빠졌죠. 전일 대비 3.76% 하락한 731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어려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 또한 오늘장에서 급락세가 펼쳐졌는데요. 어제 일본의 우에다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됐고요. 엔화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니케이 지수 또한 오늘장에서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엔화와 원화가 계속해서 연동되는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런 외환 시장의 움직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내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전기전자향으로 대규모 매도세를 보냈는데 오늘장에서 9,887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7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 홀로만이 받아들였네요. 1조 6천억 원 가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돌아와주는 모습은 포착이 됐지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기관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4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170여 개밖에 되지 않았던 시장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테마 찾아봐야겠죠. 오늘 장에서는 확실히 좀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고체 관련주 이 전기차 포비아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 이전부터 들려왔는데 그 이슈 아직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세 보였고요. STO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큰 증권 관련된 법안이 내주에 재발이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그리고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 보였다는 점. 반면에 원전은 그래도 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속보로 발현이 됐죠. 이 체코가 우리나라와 원전 계약을 체결하겠다, 확신이 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원전 관련주 오후장 들어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을 우리가 테마주 성격으로 봐야 될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관전 포인트로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으로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다 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온 종목들 모두 다 하락세를 가져갔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3.5%, 8%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엔비디아 쇼크 때문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9% 넘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급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 반독점 조사를 할 예정이다, 거의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거품론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커지며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 좀 휘청을 했다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장에선 좀 버텨주나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장에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동반 하락세를 보였죠. 2%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하락세 보였다는 점까지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지각 변동이 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장에서는 1위 자리 탈환했는데
있었는데 역시나 그래도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이 안에서는 클래시스 홀로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클래시스 오늘장에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0.19%까지 강보합권까지 이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시장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만한 그런 테마 업종은 뭐가 있을지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너무 어려웠죠. 이 8월 초 급락, 블랙 먼데이의 악몽을 좀 재현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차근차근 시장에 대한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문가님을 만나뵙는 건 너무 반갑지만 시장이 참 웃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의 목표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선장으로서 정말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이 코스타 역대 하락 종목수 2위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 달에 1위, 그리고 이번 달에 2위.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같이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식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나 혹은 그런 공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황금봉이든 혹은 조스바든, 그러니까 이러한 기법들이 지금 이 시장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지금 도구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저희는 시장이 오늘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익절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토로해봤자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종목 찾고 그래야지. 상승장에서는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때는 돈 벌기 바쁘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더 공부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노력해야 되지 망연자실하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 믿고 한번 같이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일단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짜 대응을 해야 될까, 너무 어렵다, 주식 다 팔고 떠나야 되나라고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종목이 또 시장 상승할 때 올라갈 수 있을지 미리미리 파악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비법에 대한 강의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조스바 기법, 단기 이 스윙 기법인데 이런 기법들도 최근 시장에
가장 알맞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까지도 배워보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 같이 한번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10위,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종목 중에서 사실 내일장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여러분들이 종목을? 네. 절대로 그 어떤 긴장 늦추지 마시고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끊이지 않게 하면 되고요. 네. 중간에 그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끝까지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지수 관련 종목들보다는요. 일단 개별 종목 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핀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는데 네네. 오늘장에서도 시세가 참 무섭더라고요. 네네. 자, 사실 핀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토큰 증권 법제와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약간의 작은 테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잘 보시면 반도체주의 어떤 거기 쏠렸던 자금들이 나오면서 근데 그 자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슈가 있는 이벤트가 있는 섹터들의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시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 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금에 맞는 테마 그리고 섹터의 종목군들을 발굴해서 시장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핀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핀거는 뭐 토큰 증권 법제화 기다려 인해서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지난 작년 12월 18,400원에서 거의 5,800원까지 뭐 3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어저께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상한가 대금으로는 조금 부족했어요. 제가 뭐 조스바나 이럴 때 한 50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어저께가 312억 정도 돌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에 거의 뭐 이거에 정말 사람들 단타 투자자들 많이 오면서 거의 2,200억 정도의 수급이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사실 저는 이 토큰 관련 이슈는 지난 5월에 폐기됐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섹터 위주로 종목들이 같이 올랐잖아요. 뭐 핀거 그리고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서울옥션, 뭐 K옥션 이런 등의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단기 반등에 따른 뭐 단기 과열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만 지나고 한 1, 2주 후에 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렇게 거래대금 지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1,500가 이상의 하락하는 종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핀거 지금 잠깐 차트 보시면 뭐 여기 그 앞에는 어떠한 뭐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이 상단 이 구간에 어떤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살짝만 매물만 소화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20, 30% 정도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니까요. 핀거 지금 수급 들어왔고 그리고 법제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반기에서 계속 이슈가 있는 이 토큰 관련 STO 시장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핀거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STO 관련주 이번 주 내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장에서도 고가를 기준으로 28%까지 급등세를 보인 종목인데 이런 종목 한 번에 꺼질 만한 테마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은 한번 STO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SM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실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토큰 증권 법제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블록체인 투자를 하고 핀테크 업체인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토큰 증권 관련주로 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이쪽 애들은요, 항상 때가 되면 주식이 한 번씩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 이 베타가 좋은 종목이에요. 이 베타가 좋은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하락은 했지만 반등을 할 때는 크게 반등하는 그런 종목군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보시면 지금 오늘 하락했던 부분이 이 추세에 저항을 받았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2,000원에서 뭐 3,000원까지 단기간에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나온 조정일 수 있으나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이런 이렇게 봉이 하나가 음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음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선이고요. 이거는 색상이니까 자 여기서 살짝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종가를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종가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빠르게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사실 이 세력들도 자신들의 단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은 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들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구간에서 지금 딱 이 구간이 보십시오. 이 구간에서 딱 보십니까?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고 다시 이 구간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자 보십시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선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 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 이후에 또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빠르게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일정에 맞게 매매하시면 핀거, 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STO 관련 주식으로도 지금 어려운 장에서 뭐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이 STO 관련주를 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잖아요. 네.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먼저 좀 튀어오를까요? 일단은 저는 핀거 쪽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핀거는 차트를 보실 때 일단 지금은 깨끗해요. 그러니까는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약간 지저분한 게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깔끔함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핀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러한 흐름이 보여집니다. 상승 후 고가권 놀이하다가 그다음에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고가권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횡보만 보여주고 3일선과 5일선이 올라오는 그러한 기술적으로 맞닿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갤럭시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실 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사람이든 주식이든 이게 좀 깔끔해야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아보다도 일단 핀거 쪽이 더 그래서 강하게 올라오는 깔끔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요 구간 한 이 정도만 봐도 되겠죠. 한 10,000원 정도만 살짝 깨준다라고 해도 저는 뭐 9,000원대에서 10,000원 그 사이에서는 좀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핑거와 갤럭시와 SN까지 비교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STO 관련주 아직 일정적인 모멘텀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트레이딩 전략을 펼친다면 공략할 만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한전산업입니다. 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체코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7월 달에 나왔던 뉴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부나 발표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테마가 되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지금은 어떤 대기업이나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대왕고래도 지금 정부 정책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STO도 정부의 그 토큰 정책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전산업도 지금 원전 정책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정책으로 많이 나오냐? 일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보다는 뭐 자체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시장의 돈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테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테마를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정부가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사실 이게 최근에 어떤 정치권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테마 자체들이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테마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원전이잖아요. 사실 뒤에 보시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나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전혀 수급이 쏠리지도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테마가 나오고 그리고 이건 좀 제 생각이지만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다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테마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체코 원전 뭐 관련해서 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시간 외에서는 거기에 또 미국의 어떤 뭐 참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정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는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하락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접근해 봐도 된다. 그리고 오늘 체코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빨리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한전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이 오늘 수급이 들어온 자리, 그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즉 요 구간이겠죠. 뭐 13,000원, 14,000원 요 구간에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일 한번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한전산업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체코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 장중에 갑자기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정부 정책 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STO 다 정부 정책 관련주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부 정책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일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신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사실 오늘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시장 속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 한번 같이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전략을 맞춤으로 좀 다르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하시는 이형석 전문가님께서는 다양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 강의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쉽게도 방송 시간이 딱 50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시 전문가님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터넷 무료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8시 50분 언제냐 하면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뭐 그날의 어떤 이슈나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뭐 공시해서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하자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장인 이형석 전문가고요. 지금 좀 뭐 투자사 운용사, 금융투자 분석사 이게 다 뭐 펀드 매니저 자격증,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자격증인데요. 저는 이 두 개를 바이 사이드랑 셀 사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맞춤형 종합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장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도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은 뭐 FNF, 한선 엔지니어 같은 경우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목표가를 15,000원을 드렸는데 이거는 벌써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뭐 VT, 모나, 용평, FNF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러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되게 소비재 위주로 좀 종목들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의 어떤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이러한 소비재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바꿨고 이건 대한거래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의 정책에 맞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FNF 말씀드리면요. 사실 FNF 방송 공략할 때 제가 너무 일찍 말씀드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종목들 보시면 이때가 뭐 8월 5일이죠. 8월 5일 급락한 이후로 그때 가격을 유지하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까지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왜냐?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이기도 하고요. 바닥의 징조는 뭡니까? 첫 번째가 내부자 매수가 있어야 돼요. 내부자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계속해서 매매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물량을 최근에 장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최대 주주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단가 자체가 한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시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딛고서 갈 수 있는 거다. 한 10만 원까지도 뭐 충분히 보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뭐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T 제가 계속해서 지금 VT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누가 보면 제가 뭐 이 종목 사놓고 뭐 세일즈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VT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는 지금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VT 같은 경우가 올해 벌어들이는 돈이 한 1,000억에서 1,200억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시총이 1.2조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PER 10배예요. PER 10배라는 것은 화장품 관련주, 성장주들이 대부분 20배에서 30배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얘는 PER 10배, 11배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가격은 세일이에요, 세일. 지금 세일 중입니다, 세일 중. 그래서 저는 박앤 세일 중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뭐 당연히 옳지 않은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3만 원 이하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저는 깔끔합니다. 3만 원 사서 4만 원에 팔기. 이거 지금 보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소비재들은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총재가 말했던 거에서 일본 엔화 강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VT는요 특이하게 60%가 일본 엔화 결제입니다. 엔화 결제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은 어렵지만 VT는 지금 웃음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두세 달만 딱 보시면 여러분들 계좌에는 좋은 수익이 찍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방송 공략 이때 11,000원대였는데 지금 40% 상승. 제가 목표가 15,000원을 드렸었거든요. 15,750원 찍고서 하락하는 중인데요. 물론 보세요. 이런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컵앤핸들 패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딱 어느 구간입니까? 바로 손잡이에서 제가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딱 제가 말씀드렸던 15,000원대,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은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나 용평, 사실 이게 예전에 용평 리조트거든요. 용평 리조트. 근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뭔데 이렇게 최근에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시장에 빠져도 얘는 더 왜 올라? 그만큼 얘의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빠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지금 얘네가 그 콘도 분양에 있어서 지금 뭐 거의 한 평당 한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최근에 거의 아파트, 서울시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그러한 것들을 오픈했는데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행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많이 가긴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여행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난 이후로는 해외여행이 대세였죠. 왜냐? 그동안 2년 동안 못 갔으니까. 하지만 한번 갔다 온 이후로는 최근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돈 쓰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국내 여행으로 많이 턴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추석이나 혹은 이제 하반기 갈수록 계속해서 이슈가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얘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나 용평, 그리고 또 9월 달에 또 얼마나 많이 쉽니까? 당연히 완판 되겠죠. 그러면 하반기 실적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기간, 제가 목표가 7,000원 드렸거든요. 근데 뭐 6,000원대부터는 이제 서서히 팔아가면 될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기관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 용평 여러분들 편히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든 종목은 뭐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셔도 조금은 한 기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편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올림픽 종목들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들 나도 한번 시점이라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추가적인 코멘트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 사진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통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나도 올라갈 만한 종목들 알아보고 싶다. 최근 시장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뉴스들 그리고 하나하나 이슈들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동일하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8월 달에 뭐 대자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8월 달에 이 급락세어 어떻게 또 이겨낼지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이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개의 기법 강의가 있잖아요. 조스바도 있고 또 황금봉 기법도 있고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오늘 황금봉입니다. 황금봉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강의 도와주세요. 자, 황금봉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황금봉 찾아주세요. 되게 쉽습니다. 황금봉 찾아서 그 황금봉 두 번째 매수하면 되는 기법이니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봉 기법은요. 첫 번째, 황금봉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죠. 황금봉이 떴나 안 떴나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황금봉이 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황금목 첫 번째에서 매수가 아니라 물론 많이 하다 보면 첫 번째에서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상승 나왔다, 뭐 상승이 또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살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요. 저희는 두 번째 에서 꼭 사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에서 상승되고 하락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때 눌림에서 산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금봉이든 조스바든 다 눌림에서 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황금봉에서 매수하는데 그럼 황금봉이 떴는데 황금봉이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어디서 사야 되냐? 바로 중심선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황금봉 기법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검색식이냐라고 하는데 검색식은 아닙니다. 이걸 뭐 갑자기 뭐 종목 뜨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차트 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황금봉 기법의 또 하나 팁은 뭐냐면 바로 이 당일 강한 섹터에서 종목들이 함께 나올 때 황금봉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보시면 화장품 쪽에서의 종목들 많이 나왔고요. 또 9월 3일은 뭐 STO 관련 종목들이 나오면서 그 섹터 내에서 황금봉이 뜰 때가 굉장히 신뢰성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되고 물론 개별적으로 또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섹터로 같이 갈 때가 조금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황금봉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로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에서도 여러분들 다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영상으로도 제가 다 해놨습니다. 한 5분 정도 영상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83,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던 M83인데요. 자, 첫 번째 황금봉이 장 시작하자마자 떴어요. 이게 5분봉입니다. 첫 번째 황금봉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 그리고 약간 조정보다 횡보를 보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봉에서 강한 종목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황금봉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확 뜨니까 여기서 여기서 샀으면 될 뻔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처음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은 수익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권, 그리고 두 번째에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10% 이상 나온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요. 무조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익 실현 매물 보고서 그때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만 마음 먹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왜 두 번째에서 하느냐. 첫 번째에서 들어온 수급이 나갈 때 우리는 두 번째 들어서 들어가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하면은 나중에는 올라갔겠지만 이 구간을 또 우리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언제 항상 이 중심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딱 요 가격대 딱 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 여기서 보면 지금 거의 약 한 10% 정도 올라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빠르게 종목들이 바뀌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은 바로 한 3%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한 부분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약간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3% 분할로 뭐 3%, 5%, 뭐 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할로 해놓으시면 어느 순간 다다다닥 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서 그리고 항상 손절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할 때는 너무나 급한 마음 먹지 말자. 첫 번째 황금봉 생기고 그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두 번째 황금봉에서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내가 3%든 5%든 내 수익권을 보는 그런 과정에다가 걸어두기만 하면 수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M83은요. 오늘 황금봉이었기도 하지만 바로 조스바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스바였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25,900원 굉장히 여기서 싸게 샀어요. 싸게 사가지고 오늘 바로 올라오자마자 저희는 10% 깔끔하게 수익 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중심봉으로 또 먹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한테 M83은 거의 화수분과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만 아는 것보다는요. 조스바 플러스 황금봉까지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 어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M83 같은 경우가 뭐 조스바도 되고 황금봉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 옥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 자, 당연히 어저께 강한 흐름이었으니까 오늘 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황금봉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두 번째 황금봉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안 뜨면 안 보는 거고 두 번째 뜨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중심봉 라인을 잘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요. 내가 어디에서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베타라고 해요. 베타라는 것은 이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걸어두시고 손절 라인도 딱 만약에 여기서 됐다고 하면은 한 요 구간에서 한 3% 정도의 나는 어느 정도까지만 보겠어라고 해서 손절 라인을 항상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하면은 체결이 되고 나서 5분, 10분, 15분, 20, 30분 이후에 강한 상승. 여기서 또 10%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야,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냐?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3%, 5%, 7%, 10% 이렇게 걸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다다다닥 체결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봤을 때 그 섹터가 오늘은 좀 강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위에 두고 아니다 오늘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은 3%, 5% 이게 깔끔하게 두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QR 찍고 여러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갤럭시 머니터리. 지금 앞에 건과 지금 봤을 때 또 같은 내용이죠. 갤럭시 머니터리도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황금봉에서 떴죠. 지금 뭐냐면 오전에 다 똑같이 떴어요. 이쪽 STO 관련 시장들이 그리고 나서 야 이거 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샀다가 쭉 누르면 개인적으로 매매했으면 분명히 여기서 손절 나갔을 거예요. 왜냐 시가를 깨고 됐기 때문에 분명히 또 어설프게 내가 시가 그 단타는 시가를 깨면 던져야 되라고 해서 또 던졌다가 또 쭉 올라오면 여기서 또 멘붕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항상 기다리면 내려온다. 그래서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구간에서 지금 5분, 10분, 즉 한 10분 동안 살 구간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체결되는 순간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게 거의 한 5% 이상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별로 기다리지 않아도 한 10분 내로 한 10분 동안 5% 나온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단기 투자로서는 우수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볼게요. 그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개별주긴 한데 이 종목은 조금 강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봉이 나오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봉 나오서도 거기서도 또 지지가 나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였는데 볼 수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저께가 인벤트지 랩이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개별적인 주식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비만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는 움직여줬고요. 또 블루엠텍이나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리고 인벤트지 랩 이런 것들을 잘 같이 알고 있으면 그래도 오늘 비만 쪽은 같이 가는구나. 개별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구나. 그래서 한 번은 같이 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금봉 뜨고 나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준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요령들이 생겨요. 첫 번째로 황금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횡보 구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 만약에 처음에 이거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구간에서 그 수급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수급이 들어와서 매매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더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의 힘과 매수의 힘이 지금 거의 동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수 쪽이 더 강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의 방향이 한 1시간 정도만 지난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이 드러나요. 그때 방향성이 드러나면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최고가까지 여기서 지금 거의 12% 정도까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종목들은요. 1,500개에서 120개만 올라도 이 구간에서는 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한 10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 트레이딩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진혜택이나 지금 보시면 사실 막판에 이런 우진혜택이나 그다음에 그 G2파워 같은 경우가 종목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진혜택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 구간에서 매수는 됐지만 어느 정도 수익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오버나잇 살 수 있어요. 오버나잇 이런 것들은. 왜냐? 지금 2번이나 나왔고 막판에 종가에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날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만 들어온 게 아니라 G2파워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섹터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오늘 체코 관련한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종가 매매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체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 알려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나는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QR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런 기법에 대한 강의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최근의 트렌드가 어떠냐면요, 굉장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DS 단석인데요. 자, DS 단석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SAF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지속 가능 항공유인데요. 이게 바이오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이 바이오 에너지를 주로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원료를 정유사에 공급을 하는데 이 공장이 일단은 10월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S 단석 최근에 많이 낙폭 과대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한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국내 3위, 수출 점유율 1위, 그다음에 배터리스 리사이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신사업도 있는 이 종목인데 이게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 요것만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데 요 구간 하락하고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 지금 3일 동안 시장이 어려웠는데 얘는 다 양봉이에요, 양봉.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 지금 거의 49만 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저는 내일 시초가 들어가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8천 원으로 여러분 제시하니까요. DS 단석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림픽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왼편 QR코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저희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이 방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